네, 안녕하세요. 라이브는 투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역도 대회 준비를 위해서 찍게 되었고요. 흔히 역도를 그냥 바닥에서 머리로 바벨만 들어 올리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 대회 규칙과 룰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모르고 그냥 덤벼들었을 경우에는 좀 자신의 기록을 못 미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역도 대회를 처음 참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처음부터 끝까지 역도 대회 준비 규칙과 그런 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설명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장입니다. 복장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최대한 지켜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팔꿈치를 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오버핏 상의 착용을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팔꿈치가 구부려지거나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락아웃이 잘 안 되는 것들을 심판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몸에 쫙 달라붙는 옷을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팔꿈치 보호대가 착용 불가합니다. 팔꿈치 보호대는 착용이 불가해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역도화 착용이 필수인데 크로스핏화까지 가능. 크로스핏화까지는 가능. 대신에 뭐 단화라든지 기타 다른 신발들은 아마 대회 때 착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도화 아니면 크로스핏화 둘 중 하나만 착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외에 롱타이즈, 뭐 긴 바지, 그다음에 뭐 무릎 보호대 이런 것들은 모두 착용 가능합니다. 손목 보호대 착용 가능, 그다음 벨트 착용 가능.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팔꿈치 가리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신발은 역도 아니면 크로스핏화 이렇게만 이렇게 생각하고 복장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체예요. 개체할 때는 경기복을 필히 착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복장을 준수해 주시고 개체에 임하시면 되는데, 개체할 때는 그 신분증, 제일 중요한 거 신분증 지참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그 아산 주소지가 아니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신분증에. 그러면은 아산에 살고 있다라는 그 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전입신고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아산 또는 충남권 지역에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는 그런 증명 같은 걸 좀 해주셔야 그래도 대회에 참여가 가능하세요. 좀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 규정이다 보니까 최대한 또 주최 측에서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복을 입고 개최를 하기 때문에 250g을 좀 더 감해서 개체를 진행합니다. 만약에 남성의 마이너스 73kg 체급인 경우에는 73.250g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67.25부터 마이너스 73.25까지는 개체 통과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290g이
옷을 입었을 때 요 규칙이 적용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체할 때에 저희 1차 무게까지 다 적어서 제출을 합니다. 1차 무게. 1차 무게는 인상과 용상 둘 다 적어서 제출해요. 2차랑 3차는 언제 내냐면 1차 시도가 끝난 다음에 2차 무게를 얘기를 해서 신청을 하고, 그 다음 2차 무게가 끝난 다음에 다음 3차 무게를 얘기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상이 다 끝난 다음에 용상 1차가 진행이 되고, 용상 1차 끝나면 2차 무게 얘기하고, 용상 2차가 끝나면 다시 3차 무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최할 때는 저희 1차 무게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라는 거. 요거 1차 무게는 적어서 낸 다음에 워밍업 하는 과정에서 좀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경기 규칙을 좀 설명하면서 그때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바로 경기 규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경기 규칙은 경기 진행 순서는 인상 다음에 용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인상 총 3번의 시도, 용상 총 3번의 시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먼저 이 전광판을 보는 방식을 좀 설명드리면, 요게 진행 시간, 여기 왼쪽에 보면은 시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몇 차식인지 나오고, 몇 킬로를 시도하는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그룹에 몇 킬로급인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전광판 스코어보드를 보는 방식이고, 자, 순서가 되면 선수는 1분 안에 리프팅을 시도해야 돼요. 1분 안에 리프팅을 시도해야 되고, 30초가 되면 버저가 한번 울려요. 삐 하고 30초가 됐다고 버저가 울립니다. 뭐 그거는 빨리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30초가 됐다라는 뜻이니까 뭐 당황하지 않아도 되고, 그 전에 리프팅을 진행해도 되고, 그 소리를 듣고 리프팅을 진행해도 되고, 그거는 선수가 준비된 다라고만 하면 뭐 언제 1분 안에 언제 시도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1차 시기를 시도하고 2차 시기를 진행하는데, 그 내가 2차 시기를 중량을 얘기할 때 1차와 2차 사이에 도전하는 선수가 없으면 시간은 1분이 아니라 2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분이 기본 기준이요. 1분. 만약에 선수가 진행한 다음에 1차 시기를 진행한 다음에 2차를 진행하기 전 중간에 선수가 없으면 혼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2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리프팅 하기 전까지 2분.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 제가 인상을 90kg 1차로 했다라고 할게요. 90kg 1차. 근데 제가 95kg로 2차를 했어요. 2차를 95kg. 근데 이 사이에 중량을 도전하는 선수가 없는 경우, 90kg에서부터
95km 사이에 도전하는 선수가 없는 경우 시간은 2분이 주어진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1분이든 2분이든 경기를 시작하고 이제 시도가 시작이 되고 30초 이내에 중량을 바꿀 수가 있어요. 중량을 바꿀 수 있는데 내리는 건 안 되고 올리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리는 무게의 단위는 1kg 단위로 조정이 가능해요. 그럼 최대 몇 회 가능하냐? 자, 2회까지 가능합니다. 2회. 그래서 뭐 1등, 2등, 3등 이렇게 순위 싸움을 할 때 등수 차이가 아예 많이 나면 그냥 중량을 들면 돼요. 근데 등수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경우에는 요걸로 좀 순위 싸움을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90kg로 2차를 시도했는데 상대 선수가 91kg로 2차를 시도하겠대요. 그럼 나는 91kg를 내가 들으면 똑같은 중량이 돼버리니까 92kg로 한번 바꿔줍니다. 근데 여기서 93kg로 바꾸겠대요. 그럼 나는 94kg로 또 바꾼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95kg까지 중량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들고 여기가 못 들면은 뭐 내가 이기는 거. 이 사람이 들고 이 사람이 요걸 못 들면 이 사람이 이기는 거. A 선수, 여기 B 선수. A 선수가 94 들었는데 B 선수가 95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뭐 B 선수가 이기는 거. 이런 식으로 순위 싸움이 진행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94kg로 가겠다고 했는데 A 선수가 94kg 가겠다고 했는데 B 선수도 3차를 94kg 진행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이기는 거냐? 먼저 시도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먼저 시도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좀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 경기 순서는 첫 번째 무게로 순서가 나뉘어요. 무게가 낮을수록 먼저 합니다. 무게가 낮을수록, 시도하는 무게가 낮을수록 먼저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시도하는 이제 시기별, 내가 이 사람이 A 선수가 94kg, B 선수가 94kg 같은 중량인데 만약에 B 선수의 시도가 1차예요. 94kg 1차. A 선수는 2차예요. 이 시기별. 그래서 2차보다는 1차가 먼저니까 같은 중량이어도 그러면은 이 시기가 먼저, 첫 번째 시도인 사람이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3차, 여기가 3차고 여기가 2차라고 하면은 당연히 2차인 사람이 먼저 시도하게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중량도 같고 시도도 똑같아요. 둘 다 2차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선수 넘버, 선수 번호를 가지고 누가 먼저 할지 정해집니다. 선수 번호 같은 경우는 랜덤이에요. 랜덤으로 정해지고 그게 누가 먼저 될지는 이제 대회 날 가봐야 알아요. 지금
명단에 나온 순서가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게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제 운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할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 그래서 요거 좀 정리하면 일단은 무게가 낮을수록 먼저 시도한다. 그리고 시기가 1차 시도, 그러니까 첫 번째 시도일수록 시도가 낮을수록 먼저 한다. 그 다음에 선수 번호가 숫자가 낮은 게 먼저예요. 이것도 낮은 번호일수록 먼저 시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가장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좀 예의예요. 크로스핏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올라가서 냅다 바벨 들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역도대에서는 항상 이 리프팅 하기 전에 인사를 합니다. 심판에 대한 예의, 상호 간의 예의예요. 그래서 인사를 한 후에 리프팅을 시도하고 리프팅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성공이든 실패든 다시 인사를 하고 나옵니다.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리프팅에 실패했다 그래서 앞에서 인상 쓰고 나오지 말고 그냥 딱 받아들이고 인사하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장 중요한 거. 리프팅 이거 바벨 떨어뜨렸을 때도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좋아요. 뭐 괜히 이거 바벨 앞으로 굴러가는 거 맞겠다고 발로 바벨을 건드린다거나 요런 제스처는 좀 하지 않는 게 좀 매너입니다. 그거 좀 명심해주면 좀 더 라이브는 좀 더 역도를 잘 배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요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둬야 하는 게 이 순서, 경기 순서, 무게별, 시도별, 그 다음에 선수 넘버, 그 다음에 내가 몇 초 안에 중량을 변경할 수 있는지. 1kg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중량 올리는 거는 내가 2kg를 올리든 5kg를 올리든 10kg를 올리든 뭐 몇 킬로를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두 번의 기회가 있고 30초 이내에만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경기를 시작하면은 1분 안에 리프팅 시도, 만약에 내 1차 시기와 2차 시기 사이에 선수가 없으면 2분 안에 리프팅을 시도하면 됩니다. 중량을 낮추는 것을 변경하는 거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딱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낮출 수 있는 기회. 낮출 수 있는 기회. 요거 조금 또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들어보고 이해되면은 요거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 뭐 이해 안 되면은 그냥 자신이 들려고 하는 중량을 들어주면 돼요. 인상 1차 시기를 뭐 90kg라고 할게요. 인상 1차 시기 개최할 때 90kg라고 적어냈어요. 근데 앞 사람들이 워밍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90kg가 좀 힘들 것 같아. 근데 앞전에 사람 지금 나보다 앞에 시도하는 선수들이 지금 70kg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70kg로 시도할 순 없는데 70kg를 시도할 순 없는데 뭐 그 위로는 낮출 수 있어요. 72kg라든지 71kg라든지 뭐 85kg 앞에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량보다 높기만 하면 돼요. 내 1차 시기보다 낮으면 되고 요렇게 중량을 낮게 변경도 가능합니다. 요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혹시 궁금하면 따로 질문하는 걸로. 자, 그러면은 경기 순서에서 그 이 선수 번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딱 처음 개체하면 여기 스네치 1차 시기 여기 중량이 딱 각자 적어낸 게 나와요. 이걸 보면 지금 내가 대략 몇 위 정도 하겠구나 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선수 넘버, 아까 얘기했던 같은 시기에 같은 중량이면 이 선수 넘버를 가지고 순서가 정해져요. 그래서 대략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내가 또 90kg 이렇게 1차 시기를 적어냈어요. 그럼 여기 뭐 70kg 적어낸 사람이 있다라고 할게요. 뭐 60kg 적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50kg, 80kg 적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한데 그 사람이 70kg 하고 여기서 2차 시기를 90kg 한다라는 법은 거의 없어요. 1차 시기가 70kg면 2차 시기는 대략 75kg나 뭐 많아야 80kg 정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3번 할 동안 나는 1차 시기를 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나는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시기들을 보고 이 앞에 있는 중량들을 보고 내 중량에 맞춰서 워밍업을 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내가 70kg야. 내가 가장 낮은 중량이야. 그러면은 이 같이 경기를 하는 사람들보다 좀 더 워밍업을 빨리 들어가 줘야 돼요. 워밍업을. 그래서 이 1차 시기에 사람들이 적어낸 중량을 보고 몸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보고 그때 가서 지도를 도와드릴 거니까 너무 긴장해서 개최하자마자 갑자기 막 몸 풀고 이러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냥 여유 있게 있다가 지금부터 몸 풀어요. 이제 몸 풀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 몸 푸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동작별 파울 기준이에요. 뭐 다들 어깨 락아웃이 안 되고 리프팅이 이제 마무리되는 경우는 파울이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짚어드리면, 스네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파울 중에 하나는 동작이 2동작 나오는 거예요. 바닥에서 리프팅이 시작하고 여기서 한번 멈췄다가 가는 경우, 그러면은 그것도 파울입니다. 한 번에 머리로 리프팅이 이루어져야 돼요. 한 번에. 그 다음 이 락아웃이 되었을 때, 락아웃이 되고 그냥 내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판의 그 버저 없이 딱 들고 나서 심판들이 삐 소리가 나면 그때 내리는 거예요. 이거 습관적으로 내리지 않게 그거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제일 주의해야 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 그래서 스네치에는 크게 이렇게 2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팔꿈치 당겨서 리프팅 진행하고 요건 상관없어요. 받았을 때만 다 펴지면 됩니다. 이 친구처럼 자세가 뭐 삐뚤어지거나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얘만 팔꿈치만 다 펴져서 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심판이 그 버튼을 누르면 그때 리프팅이 완료됩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클린 앤 저크. 자, 클린에서 리프팅 파울은 동일해요.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이 허벅지에서 2동작이 나오지 않게 한 동작으로 마무리해 줘야 되고, 그 다음 이렇게 스탠딩으로 서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크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그 바운싱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파울이에요.
정지된 다음에 저크 리프팅으로 진행해야지 그 바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몇 번에 까딱까딱 하면서 그 바운스를 이용해서 저크를 하게 되면 파울이 됩니다. 그래서 요 자세에서 한 가지 팁은 이 고관절하고 무릎을 완전하게 펴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긴 하는데 살짝은 구부러진 상태. 그래야 내가 딥 자세에서 그 드라이브까지 연결하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요거 무릎하고 고관절을 클린을 받고 나서 살짝은 구부려주는 상태가 중요해요. 요 다음에는 이제 저크. 스네치와 동일하게 어깨에 락아웃이 나와줘야 되고, 저크를 한 후에는 요렇게 스플릿 저크 한 후에는 다리를 모아서 스탠딩까지 마무리. 그 다음에 심판의 그 버저가 들리면 그때 바벨을 내려놓는 거예요. 요렇게까지 하면은 보통 파울은 다 이제 이해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 더 준비해야 될 것은, 체중 관리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체중을 좀 맞춰 놓은 상태여야 되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 지금 과정들을 좀 그림을 그려 놓으면 좋아요. 아까 했던 요거 내가 지금 몇 분 딱 뭐 1차 시기 송근학 뭐 몇 킬로 도전 뭐 해가지고 하면은 내가 몇 초에 올라가서 탄마를 바르고 어디를 보고 언제 인사하고 어디를 보고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리프팅을 진행할지, 요런 그림들을 좀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두면 좋고, 그 다음에 이 경기 순서 그리고 시도별 무게 변경, 요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세컨 볼 때 이제 저희랑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대화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간혹 그 순위 싸움을 해야 되는데 뭐 각자 목표가 또 있겠지만 순위 싸움보다는 그냥 PR 하겠다고 3차 시기를 그냥 갑자기 높은 중량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괜히 높은 중량 했다가 못 들고 2등 하면은 좀 아쉽잖아요. 1등 할 게 2등 하고 이러면은.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순위 싸움을 좀 해주는 것을 좀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목표가 있겠지만 뭐 순위 싸움 안 하고 나는 PR 도전하는 게 목표다 하면은 뭐 오케이, 뭐 그것도 존중하겠지만, 이왕이면 은메달 딸 거 금메달 따는 게 좋고, 동메달 딸 거 은메달 따는 게 좋으니까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경기 진행 과정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또 질문 주시면 되고, 그 대회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 건데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